자, 일단은 비트코인 10만 달러 선 이제 도달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시총이 이제 한국 증시 총합보다 커졌다라는 소식들도 헤드라인으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그 전날 이제 뉴욕 증시에서 페드의 체어,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금과 같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사실 파월은 달러의 경쟁자가 아니다라는 의도로 좀 이야기한 거긴 한데 일단은 금과 같다라고 봤다라는 부분에서 또 시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또 굉장히 집중하는 인물이죠. 페드의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들에서 암호화폐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렸던 것 같습니다. 푸틴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누구도 비트코인을 금지할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암호화폐는 자연스럽게 계속 발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통화회의에서 이러한 연설을 이어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기축통화국인 것에 관해서 굉장히 반발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본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원들을 교환할 때 달러가 아니라 또 암호화폐로 교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푸틴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에 관해서 굉장히 옹호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정말 엄청난 뉴스가 있었습니다. SEC의 새로운 의장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예상을 했던 인물이죠. 펄 애킨스가 이제 지정이 됐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 인물인데요. 어때요, 여러분? 젠틀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조금 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블록체인 협회 CEO 같은 경우에는 펄 애킨스는 이제 디지털 자산 생태계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공을 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펄 애킨스는 이제 암호화폐 그래도 친화적인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SEC에 관해서 5명의 의원이 있게 되는데 이 5명 중에 폴 애킨스 포함해서 3명이 암호화폐 친화적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내부에서 투표를 할 때도 굉장히 과반 이상으로 암호화폐 쪽에 관한 유리한 그러한 표심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생각을 했을 때 역시나 암호화폐 시장이 환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단 SEC 쪽에서 이제 그래도 암호화폐 쪽에 관한 규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동안 우리 시장을 공포에 떨게 했었던 게리 겐슬러 사임 이후에 또 이런 인물이 다시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10만 달러 시그널이 있었어요. 10만 달러 가기 전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굉장히 크게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시장이 이미 심상치는 않다라는 게 아마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눈치채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 먼저 10만 달러 선을 도달했다라는 부분들도 이거 10만 달러 가겠는데라는 그런 시장 분위기들은 전일 뉴욕 증시에서 이미 형성이 됐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10만 달러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 후속 기사들도 살펴볼게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는 이번에 고래들이 주도했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크립토 댄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도달할 때 바이낸스 고래 투자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매수에 나섰다고 해요. 첫 번째 매수로 비트코인 가격을 10만 달러 근접하게 끌어올린 후에 두 번째 매수로는 10만 달러를 돌파시켰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고래가 번갈아 가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킨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이 고래가 어떤 고래일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만 달러 돌파 전에 일단 차기 SEC 위원장이 지명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붙었다라는 거,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미 선물 시장에서는 10만 달러가 돌파됐다라는 거,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10만 달러에 관해서 예상하는 그러한 전망치들은 시장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ETF 유입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날 7,785억 원 순 유입되면서 8거래 연속으로 순 유입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더리움 쪽으로도 ETF에 관한 수급 유입 최근에 굉장히 좋다라고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사이클의 고점이
13만에서 19만이 전망된다라고 그렇게 내다보는 분석가가 있습니다. NTWX를 통해서 일단 비트코인 공급량이 제한돼 있고 대규모 투자자의 관심이 큰 만큼 잠재력 자체는 높지만 비트코인 지금까지 사이클, 매 반감기 사이클마다 수익률이 일정하게 감소했다라고 하면서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이번 반감기 이후에는 100에서 200% 수준 수익률을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역사적인 반감기 사이클이거든요. 고점에 관한 수익률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수익률 자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로, 객관적인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는 13만에서 제일 고점으로는 19만 정도까지 전망을 하는 게 옳다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미국에 대해서 혹은 글로벌적인 준비 자산에 편입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린다면은 그거는 또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된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또 금융시장에서의 관점들이 아예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어디까지의 영역에 도달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함께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